나이 들수록 꼭 거리 두어야 할 사람들 특징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우리 나이에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내 인생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평안을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옛날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그 일만 안 했어도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추억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 특히 수십 년 전 상처나 후회만 꺼내며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30년 전 사업 실패 이야기, 20년 전 자식 교육 실패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위로해 드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만나고 나면 제 마음까지 무거워지고 나도 뭔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남은 가장 젊은 날인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앞날의 활력까지 빼앗깁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되 현재를 긍정하는 사람, 추억은 나누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경조사 때, 부탁할 일 있을 때, 빌릴 게 있을 때만 연락 오는 분들 있으시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살갑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슬쩍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들 말입니다. 더 속상한 건 이런 경우입니다. 정작 내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 이런 관계를 도구적 관계라고 합니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쓰는 도구로 보는 거죠. 젊었을 땐 그래도 인연인데 하며 참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자기 일로 연락 온다면 이젠 용기 내어 정리할 때입니다. 세 번째, 자식 자랑이나 재산 자랑이 대화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기쁜 일은 나눌 수 있죠. 문제는 매번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은근히 상대방과 비교하려는 태도입니다. 댁 아드님은 뭐 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 자랑을 더 하려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매번 모임 때마다 손자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셨어요. 옆에 계신 다른 분은 자녀와 연이 끊긴 상황이셨는데도 배려 없이 계속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대화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자랑과 과시로 상대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자존감만 깎입니다. 우리 인생은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걸 누가 우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나머지 2가지 유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저 사람 원래 그래. 믿으면 안 돼. 다들 나만 힘들게 해.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그렇지 하며 맞장구 쳐주지만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한 내가 우울해지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A를 욕하고 내일은 B를 욕하고 모레는 C를 욕합니다. 그럼 제가 없을 때는 누굴 욕할까요? 바로 저겠죠. 긍정적인 말은 씨앗입니다.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독약입니다.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함께 병들게 만듭니다. 남은 인생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무거운 짐을 나눠 지려는 사람 곁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5번째, 예의를 생략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 왜 배워? 이제 그만 쉬지 뭘 그렇게 바빠?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내 선택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건 좋지만 친하다고 선을 넘어선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그건 온전히 내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참견하고 통제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눈치 보며 위축되어 살게 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지켜봐 줍니다.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말할 때입니다. 고마운데 이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오랜 인연일 수도 있고 정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에너지는 더 귀해집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서로 존중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